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한파로 수도관 보일러 등이 동파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전시가 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필요 경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상주에 설립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는 풍성한 문화관광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역대급 추위로 인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역대급 한파에 보일러 배관이 동파된 겁니다. 수도 배관 역시 꽁꽁 얼어붙어 주방과 화장실엔 수돗물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아이고, 보일러가 터져버려갖고 불도 못 대고 이러고 있네요. 계속 춥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추위에 수도 계량기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이제 서서히 녹인 후에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되고요. 이제 토치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과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오피스텔 5층에서도 불이 나 입주민 한 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주민 6명은 화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도 온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창고 한 동과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이날 또 나주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5톤 화물차와 9톤 화물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설 연휴 지역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민생 경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구 문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설 연휴 정치 이슈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오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민생을 등한시하고 대표 수호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도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민주당 광주시당도 당내 공천 문제부터 개헌까지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정치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천부터 헌법개까지 폭넓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을 좀 정확히 저희들이 헤아려야. 설 연휴를 앞두고 지도부가 대거 광주와 전남을 찾았던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잡기 노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 만큼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지역민의 설 밥상머리 주제였습니다. 그 씨앗을 조금 더 많이 밭을 갈아서 저는 최대한 6대4는 아니더라도 7대3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의당은 양당의 강대강 대립 속에 시급한 지역의 문제와 소외된 이웃들이 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설 연휴 민심을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환경도 지키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반 가정은 한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1월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입니다. 제출 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16개 동에는 지역 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동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도화동 상생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위촉장 전달식도 진행했습니다. 10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동상생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장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총 6명으로 도화동 상생위원회에 추가로 위촉된 김옥희, 이재은 위원과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동행정팀장, 도화동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하는 동단위의 동상생위원회로 특정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민원별 상생위원회와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위촉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상생위원회의 활동으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돼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쓰이는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3월부터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유아 8,500여 명에게 1인당 월 9만 원씩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며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탄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추가 지원 금액을 증액했으며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 반별 운영비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묘년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행사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개묘년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행사가 25일부터 이틀간 대구시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인 25일은 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의회, 서구청 등을 순회하고 둘째 날에는 중리동과 신평리 일대 등 대구시 전 지역을 돌며 지신밟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신밟기는 한 해의 시작인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주로 행해지며 지신을 진압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던 세시 풍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평창군 의회 부의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을 열고 한봉호 회장이 임하고 김영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김영애 평창군 관광협의 회장은 대관령면 출신으로 대관령 축산고 강원대를 졸업하고 대관령 눈꽃축제 위원장과 평창군 의장, 민주평통 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평창문화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평창군 관광협의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광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관광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창다운 ESG 경영 실천을 통한 평창 관광의 가치 확산,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 주도형 관광시대 구현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평창 관광의 현재와 함께 2023년 더욱 새로워질 평창 관광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청 볼링팀 한우스의 황현주, 양수진 선수가 2023 아시아 볼링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5인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1월 8일 홍콩에서 개최됐으며 한우스 볼링팀 주장을 맡고 있는 황현주 선수는 개인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우스는 2016년에 창단해 우리나라 여성 볼링 실업팀 중 가장 늦게 창단된 팀으로 매년 2명 이상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볼링을 통해 횡성을 알림으로써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 소음 피해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요일과 설 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이뤄집니다.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횡성읍 29개리 주민 약 1만 6천여 명으로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 2월 중에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3년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592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2월 말까지 90% 이상을 발주하고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부진 사유 발생 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충북도가 산책로 데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수변둘레길 안전관리를 위해 산책로 데크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존 데크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 네덜란드 월드 호티센터의 한국 플랫폼인 세계 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원예센터 한국사무소는 2021년 체결한 경북도 월드 호티센터, 경북대학교, 렌티즈 교육그룹 간 업무 협약의 후속 이행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퍽반 홀스테인 네덜란드 월드 호티센터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 연구,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세계 원예센터는 스마트 농업 관련 비즈니스, 교육 및 연구 등에서 혁신 플랫폼을 가진 선도 기관이며 렌티즈 교육그룹은 14개의 중등학교와 직업학교가 연합된 농업 관련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이번 한국사무소가 중간 창구 역할을 해 네덜란드의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과 교육과정을 혁신밸리에 접목하고 4개의 기관이 협력해 양국의 원예 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 할머니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5명의 경북 칠곡 할머니들은 이철우 도지사가 마련한 한글 수업에 참석해 명예 졸업장도 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안민관 1층 미래창고에서 70년대 교실을 재현하고 칠곡 할매 글꼴 주인공 할머니들을 초청해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도지사와 함께하는 남다른 수업을 위해 10대 시절 입지 못한 교복을 입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져 치료 중인 이종희 할머니는 이번 수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할머니를 위해 교실을 마련하고 1978년부터 1985년까지 7년간 몸담았던 교단에 올라 할머니들의 일일 교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날 경북 4대 정신을 설명하고 가족과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할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영분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때론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학교에 가지 못했다며 오늘 수업을 통해 마음에 억눌려 있던 한을 조금이나마 푼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어르신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칠곡 할매글 꼴은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70이 넘어 한글을 깨친 5명의 칠곡 할머니가 넉 달 동안 종이가 2,000장에 달할 때까지 연습한 끝에 2020년 12월에 제작된 글씨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원로와 주요 인사 등에게 보낸 신년 연화장은 물론 한컴과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로 지난해 10월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230억 원이 넘는 국비 사업이 확정돼 지역 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시가 태풍 피해 회복을 넘어 성장을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돼 7개 사업에 1,231억 원 규모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재해 피해 기업 설비 복구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 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폭우와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과 차수벽을 설치하고 빗물 펌프장 증설 등을 추진하며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해 산단 내 재해 사전 감지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산단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가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돼 증액됩니다. 또 태풍 흰남노 피해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재해 피해 기업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문화관광 행사가 펼쳐집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를 비롯해 국제 수목 비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 등 굵직한 대형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광주 전남 관광이 올해는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만 습지와 국가 정원을 넘어서 도심 전역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순천시. 이번 박람회의 목표는 순천 도심 전체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오감을 충족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4월 1일 순천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가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는 9월에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10월에는 국제 농업 박람회와 전국 체전 등이 이어지며 광주에서는 4월 광주 비엔날레, 9월 디자인 비엔날레 등이 개최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전남 방문의 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에는 지난해 6,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1,000만 반려가족을 위한 펫 페스티벌, 해외 관광객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와 아이돌 스타를 홍보에 활용해 젊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국내 위주의 오프라인 일회성 홍보에서 벗어나 팔로워 1,000만 이상인 영국 남자 갓세븐 뱀뱀 등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전남 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풀리면서 관광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호남의 아름다운 구경거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권과 전남 동부권을 잇는 전라선 여수 수서 구간 SRT도 첫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들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대백화점 그룹, 신세계그룹과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상생 방안은 밀리고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기정 시장이 6개월 안에 답을 내겠다고 공언한 5+1 현안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 전례 없던 행정협의체까지 꾸려 복합 쇼핑몰 투자에 나선 유통업체들에게 원스톱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두 팔 벌린 광주시의 제안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곳은 현대백화점 그룹이었습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에 더현대 서울의 성공 DNA를 발전시킨 문화 복합몰 더현대 광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현대 광주를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문화와 쇼핑의 랜드마크 문화 복합몰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도 뛰어들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등산 부지에 스타필드 광주를, 광주 신세계는 백화점 확장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희 스타필드가 출점하게 되면 지역 활성화 및 신규 상권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 상권과 간섭 없이 신규 상권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 쇼핑몰 사업 제안서 접수를 공식화한 이후 반년 동안 상생 논의는 전무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는 당장의 소통기구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등산 부지의 경우 갑자기 민간에 방점을 둔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의 순항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챙기고 설명해야 할 부분을 뭉개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너무 그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놓치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초반에 짚어야 될 지점들은 좀 명확하게 짚고 결국 민간의 수익성은 보장해주되 지역민을 위한 눈에 보이는 공익성을 지켜내는 건 광주시의 몫입니다. 여수시가 국방부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또는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내고장 영웅찾기 홍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며 동장군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얼은 도로는 매우 미끄러운 만큼 출퇴근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